시몬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9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1호 경마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1, 2주간이 아니고요. 거의 한 2달, 3달 동안 거의 1호 경마에서는 엄청난 적중에 환수도 좋았었고 또한 메인 강공략 경주까지 적중이 좋았었는데, 자, 지난주에 그 여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대비 가장 부진했던 1호 경마였고요. 자, 그래서 절치부심 준비를 했고, 자, 오늘 이번 주 1호 경마는 또 한번 확실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부경경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팩트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공략 경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게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혼전도도 높긴 한데, 자,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3경주, 4경주, 6경주, 오늘 6경주는 A급 메인이고요. 4경주 A급. 자, 우선적으로 제가 강공략 경주는 이렇게 3번의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4경주, 6경주. 6경주는 메인, 4경주 A급.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먼저 이 편성은 2세 앞말간의 편성인데 독보적인 마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를 압도한다 이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혼전도가 불가피해 보이고,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도, 5도의 마필 내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중에서는 그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충마 선정과 주력 공략에 상당히 선택이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가장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그나마 이제 말이 5번 세네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세네이트.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출발이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마필의 완성도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이 가장 많이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 바로 5번 세네이트라는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5번 세네이트라는 마필은 일단은 강하게 우선적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요. 5번 마필. 관건은 말이 12번 샤인 포레스트라는 마필인데, 대략적으로 현재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간단하게 1번 마더 원더풀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과연 1200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여지고요. 7번 스테로패스, 여기에 9번 라운스트로크. 이 뒤의 마필은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입니다. 종반의 뒷신발이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 외곽에 바로 11번, 12번 마필. 11번 마필도 나름대로 좀 빠릅니다. 빠른데 이 마필도 뒷심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12번 샤인 포레스트.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직전 경주 이 마필이 5주로 해서 5번 게이트 그리고 1분 01초 6했다는 기록, 종반의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 샤인 포레스트가 과연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앞선에 나서가지고 버티는 거에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1번 마더 원더풀이라든가,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로드 투 모멘텀, 이런 마필들이 자리를 딱 선점했을 때, 특히 12번 바로 내측에 11번 마필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 나가는 12번 마필은 자리를 못 잡고 외곽 돌다가 그대로 종반에 여력은 조금 남긴 채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12번 마필. 그래서 이제 저에 따른 판단은 뭐냐면, 어차피 5번 마필을 믿고 간다면 이거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쪽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물론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종반의 뒷심의 경륜이 상당히 좋은 마필들. 그 첫 번째 마필이 말이 7번 마필 스페로페스라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9번 나우스트로크. 이 뒤의 마필을 비교해보면 7번이 좀 더 빠릅니다. 7번이 좀 많이 빠르고요.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뒤늦게 걸음이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그 걸음의 탄력 자체는 어마무시했습니다. 1300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좀 불안 요소가 있고, 또한 외곽에는 12번 마필의 전개가 불리하다라면은
7번, 9번의 뒷심 대결을 충분히 믿고 할 수 있는 그럼 레이스로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봤을 때 5번을 축으로 해서 추임말을 믿고 할 수 있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5번 세네이트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이 많이 찬 상대 마필과 견뎌봤을 때, 그리고 준수한 스타트 능력과 종반의 뒷심까지 감안해본다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 저에 따른 선택은 추임말입니다. 7번, 9번.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7번 스페로페스라는 마필이 12번 마필과 마주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지 자체도만 놓고 본다면 7번 마필이 의지를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12번이 이렇게 불리할 여건이라면, 그래서 7번, 9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11번. 저는 12번은 상당히 저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지만 일단은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5번을 축으로 해서 7번, 9번, 1번, 11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의 핵심은 이게 1400 거리라는 이 거리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여건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강서불패라는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편성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의 선행을 저할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편한 선행이 예측이 되고요. 자,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강서불패가 1400을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고 해도 과연 믿어 못 믿어? 이겁니다. 과연 선행을 나선다고 지금 이 마필의 뒷심을 1400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뒷심이었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1400의 거리 경험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믿음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도 최근 대비 대폭 많이 약해졌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강하게 했으면 이거 뒷심의 보강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또는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버틸 수 있겠다고 느끼겠는데, 그 또한 이것도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약한 훈련 강도, 거리에 따른 부담감. 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저는 믿어 못 믿어? 저는 못 믿는 쪽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기웁니다. 3번 마필. 그리고 여기에 변화가 온 마필은 말이 4번 용비스타와 말이 5번 탑볼트라는 마필인데, 용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출발이 이 마필이 안 됐던 마필입니다. 출발이 아예 출발이 안 됐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2번 게이트에서 순조롭게 아주 스무스하게 내측에서 선행을 딱 받았습니다. 마필이 변화가 온 거죠. 변화가 온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직전에는 이전에 참았다가 한 발을 썼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앞선 전개로서 종발에 걸으면 조금은 무뎌졌지만은 이번에 또 한 번 앞선 전개를 펼치면은 이거는 좀 달라집니다. 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5번 탑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도저도 아니었죠. 추입형 마필도 아니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그나마 이 마필은 추임마로 분류가 되는데, 이전에 걸어놓고 보면은 와, 이거 추임마로 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뒷심이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건조한 줄에서 이 마필이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는 상당히 좋았죠. 지원 F타임이 13초 2입니다. 3런 타임이 38초 5를 끊었고요. 권호창 기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종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런 변화로 보였던 마필이 5번 탑볼트라는 마필. 여기에 10마 중에서는 바로 이 8번 닥터리카라든가 9번 하이레전드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제가 좀 주목하는 마필, 가장 주목해볼 마필은 바로 이 9번 하이레전드입니다. 하이레전드. 이 마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뒷심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1000m 레이스 빠른 레이스름에서 따라가다가 종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입상 도전이 쉽지가 않았던 여건이었는데, 걸음 자체는 정말 많이 좋았고요.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 마필이 1400을 안 뛰어봤죠. 당연히 안 뛰어봤는데 과연 어떤 걸음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데 유축컨대 하이레전드의 그런 현재의 완성도라든가 뒷심, 소위 말해서 이제 GM사 때 보여줬던 뒷심과 직전에 데뷔전 때 보여줬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체형이 덩치형 마필입니다.
경청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은 주목할 필요 있는 마필이 발이 9번 하이레전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충마 선정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일단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선행정계 3번 그리고 4번 5번 9번 마필까지 우선적으로 저는 4두의 마필을 세게 인정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충마로 유력한 마필은 4번과 9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번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인데 스타트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9번은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인데 1400의 여건에서 가장 어울리는 그런 뒷심을 겸용 있는 마필. 이 부분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내심 9번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많이 기웁니다. 이번 경주. 자, 이 경주는 3번, 4번, 5번, 9번의 경합 속에 4번이냐 9번이냐 3번의 충마의 믿음은 저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과 9번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마 선정의 관건이고 자, 그럼 한번 잘 조합해서 한번 경주 이 선에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3번, 4번, 5번, 9번 굳이 한 마리도 안고 한다면 이제 8번 마필 정도? 이 정도로 끝날 것 같네요. 충마 선정의 관건이고 저 일단은 9번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오늘 3경주, 4경주, 6경주 이렇게 세 번의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좀 더 임팩트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 제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마필은 4두의 마필이고요. 먼저 객관적으로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라운드 탱고는 무조건 저는 한수위라고 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한수위라고 보는데 자,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직전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의 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9월 18일날 3일 연속 10월 9일날 해가지고 4일 연속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병력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1년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필 이때 당시 종발력은 엄청나게 좋았죠. 그리고 8월 18일 물론 이제 내 측의 체중의 전개를 체중의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종반에 조금은 무뎌졌던 거는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직전에 11번 게이트였는데 출발도 좋지가 않았었고 엄청나게 이때 외곽을 돌았습니다. 다습주로의 1400의 거리에서 4선 5선 외곽을 그렇게 심하게 돌면 웬만한 마필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거는 직전에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이 재결 리포트를 딱 보면은 오른 앞다리처럼 이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 마필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 병력 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량도 약하고요. 그래서 이번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놓고 가기는 좀 위험함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마필 라운드 탱고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5번 금화 디스팅션이죠. 걸음은 가장 돋보이네요. 이 마필이 8월 13일날 데뷔전 때도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직전에는 편성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상대를 그야말로 압도했던 걸로 의미했습니다. 저는 금화 디스팅션의 마필이 승급전에 게다가 거리가 늘고 상대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 충분합니다. 주목할 마필 5번 마필 인정하고요. 그리고 말이죠 6번 닥터 이키와 8번 배틀크라이인데 배틀크라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이 마필이 GM사 때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100을 기준으로 한 40 정도로 봤더라면은 데뷔전 때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좋았었고요. 그때 이 당시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죠. 이때는 한 60 정도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또 성장해가지고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과정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스타트도 점차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뒷심은 여전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배틀크라이. 자, 물론 배틀크라이가 보여줬던 경주력과 금화 디스팅션, 라운드 탱고 이 마필들이 보여줬던 경주력은 임팩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배틀크라이는 조금은 약했던 레이스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해 보이지만은 일단은 성장세는 정말 돋보이는 마필.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제가 더 준 마필입니다. 8번 마필. 여기에 키를 주는 마필이
발이 6번 닥터위키입니다. 닥터위키.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번 경주에 볼 이유가 그야말로 충족한 마필입니다. 모든 요건을 다 갖춘 마필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닥터위키라는 마필은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강공을 펼쳤을 때 이거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이 8월 25일 같은 경우에도 와, 이 편성에서 닥터위키 이거 선행인데 이거 선행 나서면은 약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틸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지만은 정말 월등하게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경주는 또 풀빵이고요.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번 경주를 제가 이 마필을 보는 건 물론 저는 선행을 봅니다. 선행 버티기를 보는데 이 마필이 훈련 강도가 최근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정말 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강공은 필연이고, 그리고 항상 이런 마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이 마필 또 선행용 마필이라는 점에서 거리가 1800, 1600을 꾸준히 뛰었던 마필이 이번에 대폭 거리를 줄여서 1400을 뛰었습니다. 출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게 뭐냐면은 훈련 강도, 선행 찬스, 거리 줄였다. 게다가 1조 마방의 진경 기수는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기승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번을 기승을 하는데 진경 기수가 1조 마방에 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닥터위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선행용 마필을 놓고 강공량을 들어간다는 거는 출발하자마자 이게 약간 좀 김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선행을 못 받거나 경합이거나 이러면 좀 불안수가 있는데 반면에 추입형 마필, 선입형 마필은 이거는 올라오겠구나. 그런 믿음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닥터위키는 이 정도의 훈련 강도의 선행력에 줄어든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자, 이거는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겠고요. 6번 마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먼저 압축해서 들어간다면은 4두의 마필, 라운더 탱고 분명히 사이즈는 앞서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력, 요 병력, 약한 훈련 강도 요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5번, 6번, 8번인데 충마 선정은 5번, 6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5번이고요. 금화 디스팅션 2위권 내에는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지만 저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6번 닥터위키를 놓고 가는 게 여러분 이번 경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닥터위키 그 정도로 선행 찬스의 훈련 강도 줄어든 거리. 항상 훈련을 강하게 한다는 거는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주경마도 마찬가지고 부경경마, 서울경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필이 그 정도로 소화를 했고 또는 마방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 마필의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고심해 볼 텐데 일단은 충마 선정은 5번 아니면 6번 이 뒤의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위권 내에서는 5번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들어간다면 6번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준비는 되어 있는 마필. 그래서 3경주는 강공략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대략적인 설명 들었죠? 2번은 한 사이즈 위의 마필, 병력. 5번은 그나마 승급전이지만은 안정된 마필. 6번은 여건이 너무 좋고 기습적으로 준비가 된 마필. 8번은 성장세가 뚜렷한 마필. 자, 이렇게 3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서였고요.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3경주에서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4경주 첫 번째 급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우선적으로 제가 한방 주력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고요. 한방 주력에 먼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고 뭐 환수 여부를 떠나서 확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방 주력에 자, 이 경주 역시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제타 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제타 드림.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은 최근에 2연승에다가 서수훈 교수의 안장에다가 뭐 4등급에서 이미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게다가 1800 거리 적응 맞췄죠. 아마도 현장에서 이 마필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자, 이게 관건은 이게 부담 중량이죠. 제타드림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입니다. 현재.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불과
직전에는 53.5km를 짊어지고 뛰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지만은 7월달 같은 경우도 이 마필은 천하선하는 마필, 이번에 외곽에는 9번 마필이죠. 추천하는 마필 9번 마필. 천하선하는 마필한테 제타드림은 당시에 경쟁에서 졌던 마필입니다. 0.5km를 더 짊어지고 졌죠. 그리고 8월 13일이었죠. 1km도 더 짊어지고 센텀트론 마필과 2분의 1 마신의 경합 양상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불과 1개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전입니다. 이때 당시 경주가. 그러면은 57을 짊어진 제타드림과 센텀트루가 51입니다. 2km 차이였을 때 반마신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6km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 장담할 수 있겠느냐가 저에 따른 판단이고, 두 번째는 천마선하는 마필 51.5km죠. 51.5km. 이때는 0.5km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것도 반마신 차이였는데 그것도 졌죠. 근데 이번에는 51.5km니까는 이 마필은 무려 5.5km가 천마서가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57을 짊어진 제타드림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고는 갈 수는 있겠지만 상승세의 마필이고 3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안고는 갈 수 있겠지만은 과연 충마로서 이 마필의 믿음이 강하겠느냐? 이렇게 인기 순위에서 압도적으로 팔릴 정도의 그런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두 마리가 바로 8번 두바이 평정과 11번 후사이치입니다. 자, 이 후사이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8월 20일 날 경주를 딱 보면서 와, 이 후사이치라는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이렇게 변했나?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전형적인 추입성 마필. 근데 이때 경주를 보면 이게 추입이 정말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는데 포화주로였고요. 아, 올라오네요. 올라오고 그 다음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9월 8일 좋습니다. 이때는 뭐 55km 치더라도 이때 57을 짊어지고 국산마 5등급의 센 편성이었죠. 엄청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게 57을 짊어지고 거의 바닥에서 거의 4코너 도자마자 꼴찌에서 이 마필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전에 또 54km를 짊어지고 승급전에서 이 마필이 월등한 탄력으로 또 3등합니다. 최근의 내용을 보시면은 불량주로 포화주로 해서는 기록이 빠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동일하게 지원해폴 따지더라도 건조한 주로의 13초대 기록이라면은 불량주로 포화주로 가면은 12초대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 마필은 건조한 주로 두 번의 경주의 지원해폴 타임이 12초 3, 12초 4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번에 부담량이 적절하고요. 뭐 최성현 기수와는 100% 오비죠. 3번 기승에서 2승 준우승 1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두바이 평정. 8번 마필도 제가 볼 때는 4등급에서는 아직은 우승의 경험이 없지만 검증된 마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3세 암말 대상 경주였죠. 코리안 오크스베 경주시사배 때 이때 대결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강자와의 경쟁을 쌓았고요. 직전에는 연타 대상 경주 추천에 예상이 나와가지고 약간의 쉬어가는 타이밍. 이번에 1조 마방의 진경기수. 제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충분히 종반의 우승 경쟁 나설 수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예약 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타드림의 57은 두바이 평정의 52km, 후사이치의 54km와 비교해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리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11번, 8번을 일단은 한 방을 먼저 노리고요.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석세스 프런트. 결과를 봤을 때 직전에 동일 마주의 마필인 바쿠스가 인기를 모으고 3등을 했고요. 그때 우승했던 마필은 석세스 프런트인데 이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도 순수하게 능력만 놓고 보면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절대 뺄 수는 없겠고, 2회 마필이 바로 2번 로드트키입니다. 로드트키는 딱 한 가지죠. 과연 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딱 이겁니다. 근데 출발이 되면 이 마필은 무조건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때였죠. 8월 20일 후사이치를 이겼습니다. 여유있게. 근데 또 직전에는 또 늑발하다 보니까는 거의 꼴찌였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박재희 기수와 기승하고 있죠. 박재희 기수. 그러니까는 박재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스페셜 윈드 이 마필에 꾸준하게 기승을 했던 소위 말해서 적임 기수입니다. 근데 박재희 기수가 이 마필을 포기를 하고 내측에 있는 2번 마필 로드 투 퀸에 기승한다는 점은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충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출발이 원활하면 무조건 된다. 근데 출발이 안 되면 또 꼴찌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충마가 아니기 때문에 출발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고 갈 여지가 있는 마필이 2번 로드투킨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량이 첫 번째 A급인데, 자, 먼저 주목할 마필 11번 8번입니다. 11번 8번을 저는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5번과 2번 석세스 프론트 그리고 로드 투킨. 그 다음에 안고 가는 마필은 저는 3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는 제가 그냥 이거 인기 마필 배당 없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충분히 설명드렸죠. 57이면 너무너무 무겁고요. 그런데 성장세 3세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완벽한 배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수가 되면은 그 선까지는 받칠 수 있는 여건은 필요해 보이고, 일단은 저에 따른 누림수는 11번 8번 한방, 여기에 5번 2번을 안고 갈 필요가 있는 가능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번 8번에 5번 2번 3번 마필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주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 20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앞말간의 경쟁. 아마도 이번 경주는 오늘 펼쳐지는 경주 중에 가장 최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제가 올해 정말 코리안 더비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제가 대상경주 임팩트에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경주 역시 저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3상승식 이렇게 딱 결과를 딱 두고 결론을 딱 지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 이 경주는 정말 3복 3상까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경주로 보여주고요. 자, 5경주. 자, 우선적으로 일단 한방이죠. 현재 뭐 7번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과 발이 11번 원더풀 슬로우 마필인데, 즐거운 여정은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는 없죠. 최근에 뭐 거리도 타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 잘 뛰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별점 A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현재 3세 마필 같은 경우에는 53kg를 짊어졌고, 여기에 4세 이상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55kg, 소위 말해서 이제 동일한 부담 중입니다. 연령에 따른 동일한 부담 중이기 때문에 능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여정으로서는 과연 병력이 있느냐? 훈련 강도, 기승기수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7번 마필은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핸디캡에 뭐 57 아니면 뭐 58을 짊어졌으면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볼 텐데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7번 마필. 그리고 만약 외곽에는 11번 원더풀 슬로. 제가 여러분들 항상 혈통을 보실 때 모계를 봐야 됩니다. 모계. 물론 이제 부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매니피 하죠. 매니피는 1년에 교배만 해도 100두 이상으로 교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100두가 다 혈통이 좋으냐?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계를 봐야 되는데, 이 원더풀 슬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마가 윌들리 두드러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데모가 윌들리 프레저. 이 마필인데 정말 국내에서 모계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엄청난 마필이고, 특히나 장거리로 갈수록 기대가 더욱더 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마필의 성장세가 돋보이는데, 저는 이 잠재력과 이 마필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즐거운 여정을 우승으로 보지만, 즐거운 여정이 만약에 부러진다, 소위 말해서 이제 주로소를 한다면은 11번 마필이 그나마 대항마로 꼽힙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11번 마필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3위권까지 압축이 되겠는데, 현재 뭐 팔리고 있는 마필 6번, 5번, 그리고 3번, 2번 마필, 2번, 3번 안 됩니다. 사이즈 전혀 안 되는 마필들이고요. 5번, 6번. 6번도 저는 조금은 약세로 보여지는데, 자, 이 어디가라는 마필. 어디가라는 항상 앞말 부분에서는 이 마필은 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즐거운 여정이라는 이런 마필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직전 경주도 솔직히 어디가나 마필이 초반에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근데 이 마필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어디가나 직전에는 전개가 좀 아쉬웠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가나는 인기 마필인데 꼭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에 어디가나는 어찌됐든 간에 출발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 추입작전을 펼쳤고요. 당시에 GNF 타임이 13초 2였죠. 그리고 사망 타임이 37초 8. 이 기록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초 2, 37초 8. 외곽에는 윈다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GNF 타임이 12초 7. 사망 타임이 36초 9. 훨씬 더 기록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자 물론 어디가나는 직전에 늦발, 약간의 늦발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순조롭게 나선다면 이번에 윈다이라는 마필을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뒤에 마필이 동일하게 추입대기를 펼쳤을 때 직전 경주의 내용은 윈다이라는 마필이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걸으면 더욱더 좋았습니다. 윈다이라는 마필.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윈다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3등급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그런 내용만을 꼽는다면 절대 이 마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3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7번 즐거운 요정, 그리고 11번 원더풀 슬로, 이거는 한방 인정하고요. 이견이 없습니다. 한방 인정. 그리고 3위권 도전은 5번이냐 13번이냐 이 뒤에 마필 7번 축에 11번, 여기에 3위권 도전은 5번이냐 13번이냐. 자, 이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 이 경주는 제가 3복 3상까지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딱 이 조합입니다. 이 선에서 저로서는 무조건 끝난다고 봅니다. 7번 11번에 5번 13번. 항상 경마라는 건 이제 현장 컨디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장의 마필의 체중과 이런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에 따른 변수가 크지가 않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조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고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A급 메인입니다. 그야말로 최고로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자,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참고로 제가 직전에 A급 메인으로 놓고 갔던 마필을 또 믿고 합니다. 그 여건이 그대로 좋아진 여건이고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기 순위에서는 좀 밀려있네요. 그래서 이 마필을 저는 또 믿고 합니다. 육경주. 자, 여러분들 먼저 발이 4번 마필 그래핀 내 몰드란 마필인데, 자, 물론 이제 다실바 교수의 안장이라면은 믿음이 가죠. 자, 믿음이 갑니다. 다실바 교수. 근데 항상 뭐 능력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100% 좋은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마옵이죠. 인마옵. 그런데 그래핀 네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호흡이 좋았습니다. 뭐 이전에 김동현 기수가 그냥 한두 번 탔던 게 아니라 3월달에는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동현 기수, 그리고 김동현 기수 우승, 직전에 준승.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안장이 교체된 게 다실바 기수고, 그러면 이제 김동현 기수가 기승정지냐? 아닙니다. 바로 이 마필이죠. 골드나 마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직전에 제가 이 마필 무조건 믿는다. 당시 인기순위 8이었습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가 들어오면서 복승식 14.0배가 들어왔죠. 저는 당연하게 주력 적중을 했고요. 자, 이 골드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이 사연이 좀 있는 마필인데 4등급 경주서부터 점핑 출전도 해봤고 여러가지 그런 사연이 있는 마필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52kg에 1200, 1400의 여건에 3등급의 여건이다. 절대 이 마필은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그리고 김동현 기수의 호흡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최은경 기수가 좀 많이 기승하긴 했습니다만 김동현 기수 호흡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현재 저는 골든이 직전에 뛰었던 이 편성, 제가 그냥 인기순위 8위가 아니라 당시에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고요. 한강세이버, 피플파워, 닥터오스카, 뭐 그래핀킹, 아일비프리, 서부특급 이런 마필들,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이 마필은 당당하게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또한
직전 대비해서 이번 경주 동일하게 52kg의 부담력 놓고 본다면 저는 이거 무조건 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4번 마필이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다실바 기수의 기승은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이 승급전이었습니다. 승급전이었고요. 그리고 준우승을 했던 마필. 근데 이 편성과 골든이 뛰어서, 물론 이제 그때도 골든이 뛰긴 했습니다. 이때는 골든이 전개가 썩 그렇게 매끄럽게 불렸던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기수와의 호흡 자체도 썩 좋지만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핀 네버드 같은 경우에도 3등급의 경주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4등급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였다가 9월 3일날 편한 전개 속에 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골든 같은 경우는 이미 4등급 시절부터 이 마필은 3등급 경기에 점핑존도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믿음은 김동영 교수가 4번에 기술을 하지 않겠고 1번에 기술을 한다. 근데 김동영 교수는 골든화의 그런 호흡 자체는 거의 100%다. 저는 믿고 갑니다. 1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전개로 놓고 봤을 때 2번 남도킨의 종반의 추임력, 최근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죠. 여기 여러분들 필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바로 5번 골든 웨이브 그리고 7번 투어버스입니다. 자, 이 골든 웨이브는 어떤 점을 보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은 거의 선행 선입 일변도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에 붙는 마필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완벽하게 이 마필이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는 마필, 바로 5번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4등급 경기는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걸음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7번 마필. 저는 냉정하게,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현재에서 하겠지만은, 그래핀 네벌드가 이 정도로 많이 팔린다. 근데 이 마필의 1년의 과정과 이번에 최근에 상승세의 5번, 7번, 그리고 2번 마필의 그런 걸음을 놓고 본다면은 과연 4번 마필이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축은 1번이고요. 그래서 6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 저에 따른 누림수는 1번 또 노립니다. 직전에 적중해서 또 되는 여건이고요. 1번을 축으로 해서 2번과 5번, 7번 우선적으로 3뒤의 마필을 주문합니다. 1번 축에 2번, 5번, 7번 여기에 4번 안고 갈지 아니면은 반주력으로 갈지 이 부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동일하게 이제 뭐 거의 52kg, 51kg, 54.5kg, 남도킨이 54.5kg, 골든웨이브가 52kg, 그리고 투어버스 51kg인데 이 부담 중이라면은 그래핀 네벌드와의 경쟁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가지고 2번, 5번, 7번, 4번 중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마지막 A급 메인은 제 6경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혼준도가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맥을 좀 잘 잡고 가신다면 충분히 다적 중에 환수 보장이 되고요. 제가 오늘 강공략 경주 여러분들 좀 필히 참고로 부탁드리고 2회 경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뭐 이거는 뭐랄까 좀 면피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좀 할 말이 없는 경주, 특히 뭐 1경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주는 조금은 강약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약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오늘 준비된 3경주 그리고 4경주 6경주 이 경주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면서 저는 부경 1호 경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1호 불패 지난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꼭 현장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